외계 생명에 대한 관심과 논쟁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중세 시대에도 불과 100여 년 전까지도 있었죠.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인류 최초로 망원경을 통해 천체 태양계를 확인했는데요. 벌써 17세기에 화라산이 있는 이오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로파,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칼리스토, 그리고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이자 수성보다 큰 가니메데를 발견했습니다. 인류는 1960년이 돼서야 우주 탐사를 시작하며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의문의 답을 찾기 시작했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진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직접 풀어내진 못했습니다. 이 우주에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세계적인 천문학자 칼 세이건. 미국 코넬대학교 교수로 우주 탐사에 대한 수많은 계획을 세웠는데요. 무엇보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자문위원으로 마리너, 파이어니어, 보이저 계획, 화성 탐사 계획인 바이킹 계획 등을 주도하며 외계 생명체 찾는 일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굳게 믿은 그는 보이저 탐사선에 인류 문명의 모습을 녹음한 골든 레코드를 실어보내기도 했죠. 칼 세이건은 1963년에 이제 논문을 하나 쓰는데 되게 재밌는 논문인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자가 로봇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은하에서 현재 우리 태양계와는 뭐 수십 광년, 수백 광년 떨어져 있는 별에서도 그렇게 직접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아광속의 그 추진력을 갖춘 우주선이 있으면은 그렇게 무슨 로봇 형태로 보내지 않고 직접적으로도 올 수 있다. 뭐 이런 주장까지를 하게 되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결과 현재까지 과학자들은 수천 개가 넘는 외계 행성을 발견했고, 이 중 일부에서는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이 사는 곳엔 우리보다 과학 문명이 훨씬 뛰어난 기술이 존재할 수도 있고, 혹은 지구 환경과 비슷한 행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과학계에선 그들과 교신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그램, 바로 세티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1960년 아레시보 천문대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외계 지적 생명체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는 것으로 시작된 세티 프로젝트는 오즈의 마법사에서 묘사된 불가사의한 나라 오즈에 빗대어 오즈마 계획이라고 불렀는데요.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불가사의한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1977년 세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던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제리 이만 교수는 전파 망원경인 빅이어 망원경에서 수집된 우주의 신호를 분석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호를 분석하던 도중 분석표의 일반적인 우주 소음에 비해 30배 이상 강력한 전파가 감지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종이 위에 와우라고 적었고, 그로 인해 와우 시그널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잡은 신호 중 가장 강력한 신호. 이 정도의 강한 전파라면 생명체가 인공적으로 보낸 신호였을까요? 이게 이제 인공 신호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믿고 싶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은 물증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근데 이제 지금 세티가 전파망원경으로 이런 작업을 한 것이 40년이 훨씬 넘어가는데, 이거다 할 정도의 그런 명확한 신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편에 좀 반증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직도 그 77년도의 신호가 회자된다는 거는. 오늘은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 세티 프로젝트와 관련된 별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계 생명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외계 지적 생명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구 바깥에 다른 천체에서 어떤 생명체가 존재하면 그걸 외계 생명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적이라는 단어가 꽤 중요한데요. 지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지능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처럼 문명을 건설하는 생명체를 지적 생명체라고 부르죠. 문명을 건설하지 못했지만 영장류들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이제 지적 생명체의 범위에 크게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계 지적 생명체는 지구 바깥에 있으면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어떤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를 외계 지적 생명체라고 합니다. 생명체 자체를 정의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가 어쨌든 목격하고 있는 것은 지구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생명체가 생존하고 번성해 나가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따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는 바탕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기가 적당해서 어느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대기를 붙잡고 있을 수 있을 것, 그 다음에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흘러다닐 것, 그리고 적당한 온도를 자기네 별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유지하면서 유지할 것, 이런 조건들을 거주 가능 지역 조건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런 쪽에 어떤 행성이나 위성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 특히 박테리아나 미생물 정도 단계의 생명체를 찾는 것은 태양계 내에서 지금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성 같은 곳에 가서 땅을 파면 촉촉하게 젖어 있는 진흙 흙이 있을 것 같고 그 속에서 예를 들면 메탄가스를 뿜어낸 미생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탐사선을 보내서 땅을 파서 그것을 화학적으로 체크해보는 그런 식으로 외계 생명체, 박테리아, 미생물 같은 경우를 탐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겠다 그러면 지구인 같은 어떤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은 몇 년이 걸리든 어쨌든 우리가 탐사선을 보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태양계 같은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가 있는데 빛의 속도로 4년이 넘게 가야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켓의 속도로 간다고 하면 5만 년, 8만 년 이렇게 걸린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과학자들의 가장 집중된 노력은 이런 겁니다. 현재 우리가 라디오, 텔레비전, 핸드폰 이런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만들어내고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계에 있는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관측을 하는데 특히 이제 전파 안테나를 갖고 관측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전파 신호를 다 이렇게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신호가 있으면 혹시 그것들이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만들어내는 것 같은 인공적인 전파 신호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 세티 프로젝트가 현재 할 수 있는 한에서 집중하고 있는 외계 찾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우리가 외계 지적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지구상에 있는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외계 지적 생명체로부터 나오는 인공적인 전파 신호, 그건 의도적일 수도 있고 의도적이지 아닐 수도 있어요. 텔레비전, 라디오, 핸드폰 이런 거는 의도적이지 않게 그 행성을 삐져나올 거고요. 그걸 포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도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적인, 비의도적인,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찾는데 그 인공적인 전파 신호라고 생각되는 후보들을 꽤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것 하나 그것을 확실하게 그렇다고 과학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신호가 아직 없어요. 하지만 몇 가지 후보들이 있는데요. 1987년에 우리가 받았던 와우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72초 동안 굉장히 강한 인공적이라고 생각되는 시그널이 지속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본 이제 그 당시에 관측하고 있는 세티 과학자분이 흥분하고 놀라서 와우라고 영어로 써서 와우 시그널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정체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때 여러 전파 망원경들이 이제 후속 관측을 했는데요. 반복해서 신호가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해프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몇 개가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태양계가 있는데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쪽에 프록시마 B라고 하는 행성, 프록시마 C라고 하는 행성들도 있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그쪽으로부터 와우 시그널과 비슷한 인공적인 신호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정체를 가지고 지금 계속 논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것은 자연적인 신호다 또는 지구에서 들어가는 간섭 신호다, 인공적인 전파 신호다 이런 것들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외계 지적 생명체로부터 오는 인공적인 전파 신호들의 후보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아직 확신할 정도로 관측적인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쓴 칼 세이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우주에 이렇게 많은 별들과 행성들이 있는데 만약에 지구에만 이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 넓은 공간의 낭비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또 저도 이 외계 생명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어느 날 그 외계 지적 생명체로부터 오는 인공적인 신호가 우리들에게 포착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이상 오늘의 별소리를 마치겠습니다.